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2019년 마지막 날 뉴욕의 김영만 실장 불러보겠습니다. 김장. 네, 해피 뉴 이어. 네, 아직 해피 뉴 됐습니다. 화면을 맞췄습니다. 화면이 조금 삐뚤어져서 맞췄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면 29일, 28일부터 시작되었던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요. 28, 29, 30에서 3일째 하고 있다는데 오늘 나흘째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면 저는 관측은 이게 보면 내일 즉 2020년 1월 1일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월 1일 날 뭔가 닷새 동안의 회의 결과를 갖다가 김정은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2020년을 맞아서 신년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겠는가 하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저는 이렇게 북한 그 노동당 체제에 네. 또 다른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토론을 한다는 게 네. 지금 뭐 이게 뭐 열댓 명 불러놓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수천 명 단위로 지금 저 집체 토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수천 명은 아니고 수백 명입니다. 전원회의니까. 아니. 당대회가 아니에요. 참가를 시키는 애들까지. 참가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천여 명이면은 국회보다도 더 우리 국회에 한 3배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네. 집체 토론을 하고 있는데, 네. 이야, 이거 보통 일은 아니다. 네. 이게 뭐 이 북한이라는 노동당이라는 이 체계가 이 굴러가고 있는 이 정상 국가화됐다라는 거에 저는 깜짝 놀랐고요. 네네. 이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1000명 불러 모아놓고서 문재인 대통령이 7시간에 걸쳐서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막 토론 주제 기조 발표하고 이게 어떤 영향을 준다. 이 토론 가능합니까 우리 사회가?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안 하죠. 일단 밑에 수석 보좌관 회의 때 한마디 찍 하고 그 다음에 저 보면 관저 언론을 통해서 전국에 알린 다음에 리얼미터 등을 통해서 여론조사에서 자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분이 예. 진짜 그 뭐 어리버리 그 뭐 배철수 되려고 하지 말고 네. 경제학자들 우리 기업인들 한 200명 모아놓고서 네. 한 2시간 3시간 동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이게 뭐 저 사회주의 정책으로 우리가 이 국제 경쟁 뚫고 나갈 수 있다라고 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김정은이도 하는데 왜 못해? 실력이 없는데. 저는 이게 좀 비꼴나는 게 아니고 정말 북한의 노동당이 주도하는 북한의 네. 또 다른 얼굴을 본 것 같아요. 저는 좀 섬뜩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독재 국가인 그 김정은 체제에서조차도 국가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노동당 전원회의를 소집해서 치열한 토론 또 그리고 그게 전체 회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분임 토의, 그러니까 소조라고 그러죠. 분임 토의 결과를 거쳐서 그들을 갖다가 지금 김정은이가 나름대로 최고 전문가들 앉혀놓고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지금 중국의 그 영도들이 모이는 북대화 여름의 그 회의에서도 베이다허. 어마어마한 토론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홍남기, 야, 너 경제 책임자가, 네. 너 지금 맨날 뭐 부동산 얘기만 하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네. 지금 어떻게 우리 저 IT 산업 뭐 살려가지고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데 너는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아냐, 임마. 네가 그따위로 하니까 한국 경제가 뜨질 않는 거야.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한답니다. 네네. 뭐, 계급장 다 띄고서 네네. 정치권 뭐 서열대로 뭐 상무위원대로 발언하는 게 아니고 거기 오는 사람들은 네. 다 저 북한에서도 지금 계급장 띄고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홍남기가 지금 우리 토론 그런 식으로 하면은 10분 버티겠습니까? 야, 그렇죠. 너 인마 그 경제부총리 하려고 좀 저질하라는 거지. 너가 한국 경제에 우리 지금 60년대, 70년대 개발연대를 이끌어온 우리 그 경제 관료들 뷰로크라시로서의 자존심과 긍지 너 가지고 있냐 말이야. 너 인마 한국 경제 내년에 애들 취직 또 안 되고 그럼 너가 책임질 거야? 이런 토론 해야 되는 거죠. 좀 말씀 잘하셨는데 그게 보면은 우리가 보면 아마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돌아간 그 리영이라는 사람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냐니까 1959년에 여산회의 있죠. 루산회의라는 거. 네. 그 여산회의에서 대약진 운동을 놓고 한 달 동안 숙박을 하면서 한 달 동안 그야말로 난타전이 벌어집니다.
난타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그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팽덕회가 마오쩌둥을 갖다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 보면은 그 공산주의 그 자기들 내부에서는 어마어마하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결국 상대방을 설득하고 어떤 정책 집행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갖다가 부여받고 추진해 나가는데. 아니 그래서 그 모택동이 실각하고 유석이 등소평이 등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또 거꾸로 틀기 위해서 문혁이라는 10년 동란을 일으켰던 거고. 그렇죠. 우리가 저 빨갱이 나라 뭐 칭찬하는 거는 뭐 여기까지 하시고 좀 김정은이는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저렇게 지금 닷새를 끌고 토론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내가 그거 사실 그 아무래도 이쪽 한국보다는 뉴욕 쪽이 좀 정보가 빠를 것 같아 그걸 내가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어떤 결론 내릴 것 같습니까? 아 이거 뭐 제가 늘 그러지만 뭐 며칠 후에 판명 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돗자리 깔면 별로 안 좋다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뭐 쭉 얘기하면 첫째가 북한이 이제 우리의 핵 보유국화,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제 핵 군축 협상을 하자. 미국하고 소련하고 핵 군축 협상할 때 너희들 뭐 비핵화해라 이런 얘기 했냐. 그래서 이제 핵 보유국을 전제로 핵 군축 협상을 하자고 이제 선언할 것 같아요. 그거 김 실장. 그렇지 않을까요? 김 실장. 근데 이미 김정은은 2017년 그때 보면은 화성 15 발사한 이후에 핵 무력 완성을 갖다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핵 무력 완성 선언했지만 이제는 핵 보유국을 인정해달라. 그리고 핵 군축하자. 미국에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늘 황태순 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핵 실험에 성공한 것하고 그것을 갖다 핵 탄두를 만들어서 투발 수단까지 결합해서 상대 진영, 가상의 적국에 때리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핵 보유국화됐다 하고 미국에게 자 미국 너희 우리하고 좀 핵 군축 회담하자 하려면은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의 성공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뭐 ICBM을 쏘면은 이제 뭐 양탄 일성 중국 같은 길을 이제 가는 거겠지만 까지 하면은 이제 미국과의 완전히 판을 다 깨버린 거니까 미국은 핵실험 ICBM 그 발사는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거라고 전제로 지금 하는 거니까 이제 ICBM을 쏘면 미국하고 끝장난 거기 때문에 그걸 연결시켜 두기 위해서는 중거리 미사일을 쏘는 정도 선에서 MRBM.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이 INF 협정을 파기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 그래서 지금 쟁점이 됐는데 그렇죠. ICBM 쏘면 미국과 끝장이라 하겠지만 중거리 미사일 쏘면 미국한테 우리가 미국까지는 할 생각은 없다. 동북아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서 주고 그리고 중국을 향해서는 우리가 미국의 INF 협정을 파기하고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막이 되겠다라고 중국에 또 추파를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영관 실장의 예측에 따르면은 결국 MRBM 그러니까 대략 보면은 MRBM 한 5,000km 미만이니까 5,000km 미만이면 일본하고 아마 괌까지는 아마 그게 사정거리에 들어갈 거예요. 괌. 괌까지는 사정거리에 들어가고 물론 하와이나 미국 본토까지는 안 가죠. 그 MRBM을 쏘므로써 그 대신 이제 중국한테는 형 우리가 형이 직접 나서지 마.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있어라고 양수 겸장을 둘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 뭐 제가 본다기보다 뭐 전문가들의 뭐 이야기들인데 저는 그 북한이 이제 좌표를 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미사일 통제 능력을 보여준다면 괌 뭐 전까지 후반까지는 알고라도 어디까지 좌표 찍어서 쏘면 뭐 아이스뱀 쏜 거나 뭐 그거 쏜 거나 뭐 진배 없다. 진배 없다. 뭐 이렇게 우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 말씀하신 가운데 첫 번째는 핵 보유국화를 선언할 것이다. 핵 보유국을 선언할 것이다. 두 번째는 핵 보유국 선언하는 거는 구체적인 어떤 증거의 하나로서 ICBM은 아닐지라도 MRBM 사정거리 한 5,000km 미만의 것을 실사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김일성 주석의 유운을 따라가겠다. 국민들 배부르고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경제를 살리겠다. 이 약속을 하겠죠. 그 백성 국민들에게. 뭐 저 갈마지고 네. 뭐 저기 무슨 뭐 마식령. 그리고 중국을 통해 가지고 지금 뭐 저 철강 네. 그리고 전기 생산 네. 정상화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할아버지가 내렸던 그 유언에 따라서 네. 경제 병진 정책을 네. 이렇게 우리가 밀고 나가겠다. 그 이거를 하지 않고 그냥 ICBM 쏘고 끝장내고 그냥 중국에 붙어가지고 죽기 살기로 미국하고 싸우겠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이제 닷새 길게 얘기를 할 필요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 닷새 동안 얘기하면서 이제 물론 김정은 면전에서는 얘기하기 어렵겠지만 자기들 간부들끼리 이런 얘기는 하겠죠. 아, 경제 개발 좋은데 그건 누가 모르나? 돈이 있어야지 돈. 돈은 어디서 나오노? 이건 묻지 않겠어요? 결국 서방 세계에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중국은 예를 들어서 이제 원유를 보낸다든가 생필품에 거의 이제 생존에 필수적인 이제 원유하고 또 이제 식량은 주되 또 앞으로 2020년부터는 앞서 말씀하셨던 갈마지구 또 마식령 지구에 보면 한 600만 명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관광객. 달러는 주겠으되 본격적으로 그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하고 전기를 등등등등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원자재와 전기를 갖다 생산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그 고위 간부들끼리는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겁니다. 치열하게 논쟁하겠죠. 그러나 네. 일단 중국이 주는 거 받고 네네. 그거는 묻고 더블로 또 가는 수가 있는 거니까 네. 지금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미국 그렇죠. 입장에서 그렇고 네네. 북한 입장에서 그렇고 네. 1993년 3월 12일 북한의 NPT 탈퇴로 시작된 내년으로 가면 27년 된 네. 고질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고질병을 단숨에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일단 핵은 버릴 수 없다라는 건 전제로 하고 네. 그 상황에서 지난 또 김정은 시대에 정말 그 거지 새끼처럼 취급하던 시진핑이 와서 네.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중국이 뒷배를 봐주겠다라는 선까지는 확보했으니까 네. 100이 필요하다면 20은 확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더 땡겨보기 위해서 메뉴 이버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기동을 해보 이렇게 기동해보고 땡길 거 있으면 좀 땡기고 지금 미국도 네. 미국은 사실은 이란에게 걱정이지 네. 북한에 걱정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반기문 팀들이 뭐 맨날 하던 얘기인데 네.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됐다고 해서 한국이 핵을 보유하겠습니까? 일본이 핵을 보유하겠습니까? 일본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는 나라고 네. 한국도 지금 문재인 같은 사람이 핵 보유하라고 엉덩이를 걷어차도 안 할 사람이니까 네. 핵 확산 우려는 북한에서 이제 다 덮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란이 핵무장을 하면 사우디도 핵무장할 것이고 거기 나라들 그냥 이라크 다 핵무장하겠다고 이게 되니까 지금 이란에 집중하고 이란 핵협상 걷어차고 이렇게 했는데 네. 27년 내년까지 가더라도 네. 미국이 핵 보유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상태로 간다고 해서 네. 트럼프가 저거 두들겨 패고 하기에도 네. 복잡한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렇죠. 트럼프가 민주당은 야, 너 북한하고 정은이하고 러브레터 주고받았다는데 이거밖에 못해라고 공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이 문제를 첫 다뤘다가 그냥 실 묻은 게 클린턴이고 그 전에 트럼프 전에 했던 건 오바마인데 네. 트럼프가 야 내가 무슨 이거 책임이 있냐면 니들이 클린턴 민주당 정부 시절에 네. 처음에 핸들링을 잘못해가 여기까지 왔는데라고 하면은 민주당도 트럼프를 이걸로 선거전에서 괴롭힐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침 보니까 미국 갤럽이 여론조사했더니 지금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미국 남성은 오바마하고 트럼프하고 공동 1위라면서요. 그러니까요. 공화당의 지지가 절대적인데 네네. 이거를 일부 분석하는 분들은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대선에서 이게 망가지면은 네네. 비핵화 협상이 망가지면 한다는데 비핵화 협상은 27년 된 올해도 안 재고 네. 이걸 풀지 못한 건 민주당 대통령도 네. 악화시키거나 더 형편없이 만들어버렸던 클린턴이 94년 여름에 영변 핵시설 폭격하겠다 하다가 멈칫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분석가 김영광 실장이 뉴욕에서 요약 정리해 준 예측에 따르면 그건 본인 생각도 약간 포함되어 있고 전문가들 생각 포함해서
그러니까 핵 보유국 선언. 아니 그러니까 핵 보유국 선언. 핵 군축 협상 플러스 핵 군축 협상 하자. 핵 보유국 선언 및 핵 군축 협상 제한. 그다음에 MRBM의 발사. 그다음에 경제 개발의 매진. 근데 이렇게 되었을 때 저희가 궁금한 거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에서도 여기에서 경제 개발 얘기 나오면 또 북한에 대고도 추파를 던지겠군요. 아니 뭐 철도 연결해 주겠다고 또 저 14합의 만든 사람이 네. 선물 보따리 만든 사람이 문재인 씨 아닙니까? 그렇죠. 뭐 거기다 대고 뭐 혹시 뭐 보태줄 거 있냐고 또 뭐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뭐 취하지 않을 거는 요즘 한국에는 왜 이렇게 자꾸 북폭한다고 좀 난리죠 미국. 그저 불가능해요. 신모 씨를 비롯해서 북한이 뭐 도발하면은 뭐 미국이 곧바로 들이칠 거라고 하는데 27년간 보고도 아직도 이렇게 미국이 거기다 뭐 목숨 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지금 마지막 보면 좀 정세현, 문정인이 마지막 또 카드를 던지겠군요. 또 서울이 네. 시켜서 저 북한 가서 저 수령님 그저 우리 4.15 총선 전에 뭔가 긍정적 메시지 뭐 죄정 뭐 하시면 4월 초순경에 판문점에서 한번 두 분 또한 만나시죠. 또 그런 그렇죠. 거 안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평창 올림픽 때 만든 이 저 재미있는 놀이를 네. 이 사람들이 포기하겠습니까? 끝까지 그렇죠. 갖고 가지. 그렇습니다. 자, 2020년 이제 하루만 저는 이제 한 12시간 지나면 저는 이제 여기 해피 뉴 이어인데 저 김영환 실장은 하루 더 기다리셔야겠습니다. 나 그래요. 유예. 해피 뉴 이어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